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수십억 원의 임금을 못 받은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대 불편이 예상됩니다.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쌀값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중견기업 동우화인캠이 팔봉 공장 폐업을 결정하면서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10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또 멈춰섰습니다. 출근 시간대를 피한 파업이었지만 오후부터는 어제에 이어 다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버스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정류장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자 시민들은 당황하고 간만에 도착한 버스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어제 정오부터 전주 시내버스 390여 대 중 40%가량인 160여 대가 파업으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한참 기다렸고 또 다른 데 갔다 또 가는데도 평소보다는 차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파업의 핵심 이유는 시내버스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95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0여 명이 수개월째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 등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3곳에서 임금 체불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 규모가 33억 원에 이릅니다. 버스기사들은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기본급조차 제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매달 노동부에 소장을 내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가장들인데 계속해서 연체가 되고 해서 은행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은 기사들의 생계는 물론 서비스 하락과 파업까지 불러와 결국 이번처럼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전주시는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리고 우선적으로 임금 지급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정오 이후 회차 투쟁에 나서기로 해 출근 시간을 제외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동우화인캠이 공장 하나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나앉게 돼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동우화인캠 편광필름 공장. 이달 말로 직원 260명 가운데 200명을 계약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공장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이거는? 딱 10년 됐습니다. 많이들 서운해하시겠어요. 예.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자본의 동우화인캠은 신흥동과 팔봉동, 삼기면 등 익산에만 공장 3군데가 있는데 매출 2조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액정 제품의 해외 수출이 줄어들면서 편광필름 수요 역시 급감했고 팔봉 공장을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물량이 감소한 거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국 내수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하다 보니까 수출을 못하는 거죠. 일부 고객사는 해외로 이전하는 데도 있고. 익산시는 평택에 있는 동우화인캠 본사를 방문해 팔봉 공장 유지와 신제품 생산을 건의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9월 말로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다른 업종에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시와 200여 개의 견실한 일자리가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다음 달 사임하는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투자 MOU는 삼성 측이 투자 의향 없이 체결했고 최근까지도 삼성은 새만금 투자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또 당시 상황에 대해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 등은 아예 언급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이 입을 열어야 당시 배경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 센터 대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돈과 사람을 불러들여야 할 상황인데 김 시장이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는 쌀값 폭락으로 상심한 농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추미애 당대표와 당직자들이 갈아엎은 논으로 직접 들어가 쓰러진 벼들을 일으켜 세워봅니다. 올 쌀값이 20% 이상 떨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말로는 하는데요. 쓰러뜨리고 난 뒤에 어떻게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웁시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를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아도는 쌀은 대북 지원이나 해외 원조로 전환하고 쌀 생산 조정제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왜 대북 지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북 지원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 수출도 얼마고 할 수 있는데 왜 수출에 관심이 없는가? 추 대표는 이에 대해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시장 격리 물량을 100만 톤으로 늘리는 등 쌀값 안정화 대책 조기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쌀은 식량 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한편 추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는 동안 지역 차별과 낙후의 심각성을 인식해왔다며 호남이 더 이상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호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자신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호남권의 대규모 SOC 사업 예산 비중이 현 정부 들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억 원 이상 대규모 SOC 사업의 호남권 비중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4.6%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4.4%로 12.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또한 영호남권에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 지원 격차도 2011년 3조 9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5조 9천억 원으로 50%나 더 커졌습니다. 조류 관찰 단체인 한국물새네트워크는 2014년 9월 국제 멸종 위기 중인 저어새 동시 센서스 결과 전남북과 경남에서 저어새 249개체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개체는 새만금이 서식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2012년 새만금 내부 방수제 공사 시작 당시 저어새 서식지 면적은 96.2제곱킬로미터였지만 현재는 19.6제곱킬로미터로 20%만 남아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이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수들이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올해 목표는 9위로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국체전에 나서는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방심은 곧 패배인 탓에 매트 위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약점을 찾아 상대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다 보면 서늘해진 날씨에도 몸은 금세 땀으로 젖습니다. 메달은 또 항상 따왔는데 그때가 지금 1등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잘해서 1등 하는 게 목표입니다. 코트에서는 배구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보고 공격 기술을 매섭게 가다듬으며 필승을 다짐합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서로 하려고 하는 모습에 3위 안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을 열흘가량 앞두고 전북 선수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일주일간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전북은 지난해 10위보다 한 단계 올라선 종합 9위를 목표로 46개 종목에 1,178명이 참가합니다.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목표 9위를 반드시 달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해온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가 이번 체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프로축구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 결승 진출을 놓고 서울과 일전을 치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오른 전북 현대는 오늘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 FC를 상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을 갖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동국과 레오나르도 등 베스트 멤버를 총동원해 1차전 승리로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가 단풍철을 맞아 곤돌라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몰려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한 명당 최대 5매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던 87톤급 유람선이 스크류 어망에 감기면서 엔진이 멈춰 1시간가량 표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민간 자율 구조선이 승객 90여 명과 선원 모두를 구조했으며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도내 시군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업 입주가 이어져 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완주군이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착수했습니다. 관내 3군데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12월 말까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40kg들이 7만여 포대로 수분 함량 등 검사 규격이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13에서 15% 정도 건조된 벼만 매입하게 됩니다. 수분이 13% 미만일 경우에는 한 등급을 낮추게 되오니 농가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과잉 건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씨는 무분별한 낚시로 수질 오염과 환경이 크게 훼손된 금구면 서남저 수지를 관련법에 따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3AC 등 3개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는 등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 문의가 이어져 장기적으로 인구 15만 명 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상담과 입주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상하면 등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면에는 내년부터 4년간 60억 원을 들여 공동 문화, 복지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귀농, 귀촌자 유입 등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고 활력 넘치는 상하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군산 고군산군도 5개 섬에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19.7km가 내년면 완공돼 선유도 등 5개 섬 지역 700여 가구의 고질적인 식순환이 완전 해소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북 지역이 긴급 차량의 길터주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소방,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아 105명이 과태료를 받아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 차량의 통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2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4월 전주 시내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16살 A양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29살 이모 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1살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3년여간 전주와 논산 등에서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43개를 개설한 뒤 도박업체 등에 넘겨 1,000억 원대의 불법 자금이 거래되도록 한 혐의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익산 장애인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명창 안숙선과 해금 연주가 강은일이 함께하는 명품 공연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호남 전통예술원은 오늘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영화로 즐기는 무형 문화유산,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모레부터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김계순 수채화전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주 아무갤러리 카페에서 마련됩니다. 제18회 김제지평선 축제가 내일부터 닷새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는 오늘과 내일 호동골 자연생태 체험학습원에서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내일 장신 휴먼시아 2단지 내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진행합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모레 전주의 출판 문화를 음악과 함께 즐기는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테마전 고창 용산리 분청 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일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10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완주 26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